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2023년도 주목할 종목으로 KB증권에서 선정이 되었죠. 내년도 영업이익은 1조에 육박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내년도의 어떤 시향이라든지 업종, 그 다음에 유망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KB증권의 유튜브 채널 이제 통해서 내년도 전망이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주목할 어떤 종목으로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제품 출시가 신규 제품인 뭐 베그젤마라든지 내년도 미국에서 출시되는 유플라이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기대되는 램시마 SC, 유럽에서 어떤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바이오 쪽에서 탑픽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죠. 오늘 이제 셀트리온 이제 주가는 장중에 17만원대가 좀 깨질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17만 6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7만 5천원이거든요. 중요 라인은 18만 5천원, 18만 5천원, 19만 2천원으로 올라가야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셀트리온은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공매도 매매 비율은 어제보다는 좀 줄어 있는 흐름이고 여전히 아직은 이제 21선과 파라볼릭자의 하락 추세선을 깨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좀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이 확실할 때 이제 에덱스 지표 자체도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내년도 영업이익이 1조 정도 한 3년 동안에는 한 7천억대 수준에서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작년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선전을 좀 했다라고 하면 훨씬 많이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기존의 어떤 제품의 어떤 생산까지도 조금 이제 압박을 하면서 레키로나에 집중했는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올해 내년도에는 특히나 이제 신규 어떤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바이오시밀러 본업의 어떤 성장으로 1조 정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제 3분기까지 전체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유럽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엠시만 여전히 50% 이상으로 오리지널을 능가하고 있죠. 레미케이드를.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23.6%, 호주마 12.7%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램시마가 31.7%로 많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27.6%로 선방을 하고 있고, 호주마는 사실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유플라이마하고 베그젤마가 이제 가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에서 좀 기대가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내년 7월 이후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이제 이달에 FDA에서 미국 이제 승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휴미라는 이제 2003년도에 허가받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동안 이 코로나 때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뭐 넘버 원으로 계속 이제 그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그 의약품이죠. 미국에서만 24조 정도 수준이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고농도 제형이 미국에서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서 이런 부분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내년 7월입니다만 7월 달에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출시하기 때문에 그 암젠의 이제 암제비타가 내년 1월 달부터 출시됩니다만 거기는 이제 또 이게 고농도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농도 제형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7월 달 이후에
점유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이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나왔을 때 뭐 제형의 어떤 차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미세한 차이들이 수요단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투약의 어떤 편의성들이 수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망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유럽에서도 EMA 승인을 올해 8월 달에 하고 영국, 뭐 미국, 일본 국내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연간으로 한 1000억대 정도의 매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세해지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의 어떤 진출 초읽기죠. 품목과 관련되는 신청할 계획이니까 요 부분들도 재료가 있을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램시마 SC는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타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신약에 준하는 어떤 허가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또 확보한 어떤 형태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빠르게 지금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어떤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교차 처방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에서 허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청과 뭐 여차하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설비 관련되는 부분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본업에 관련된 어떤 성장성이 내년도에 좀 더 올해보다 본격화될 것이다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자, 셀트리온의 어떤 재무적인 측면에서 작년까지 현금성 자산이 한 1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비하는 어떤 부분인데 올해 이제 9월 말에 보시게 되면 현금이 많이 좀 소진이 되었어요.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올해 어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나빠지면서 현금이 좀 낮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주요 제약 바이오사 가운데는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사실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성공을 통해서 2016년도에 이제 램시마가 미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내년이면 8년째 되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이제 컨턴 점프를 할 수 있는 휴미라 시장과 기타 뭐 스텔레라라든지 아일레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53조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 대비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직판과 더불어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내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미라 관련되는 요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내년 1월 달에 이제 암제네 암제비타가 나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플라이마가 내년도 7월 이후에 이제 이 출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과거에는 보통 이제 퍼스트 무버가 하나 나오고 나면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6개월 정도의 거의 후발주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도 초기보다 훨씬 더 심한 편인데요. 이 휴미라 시장 자체는 원체 이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이제 경쟁력 차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할 건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신청을 좀 해놨기 때문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상호 처방 어떤 요건을 완화한 법안이 또 상정될 만큼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경쟁력 강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이제 덜하는 이런 부분들도 수요단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월봉상에서 8월달 이후에 지금 5개월째 1년 반 만에 이제 차트는 이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이제 8월 달에 21만 5천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7만 4천원이니까 밑단에서 한 50% 정도 올리고 다시 거의 이제 뭐 한 30% 가까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시간에는 오늘 뭐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만, 자, 수급의 어떤 부족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작년이라든지 2018년도의 어떤 거래량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수급 개선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최근에 어떤 이제 뭐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수급 개선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주봉상에 이제 나온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의 넥라인이 20만원이니까 20만원 돌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추세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이 반대가 되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지점이 이제 20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인데, 그 가격을 사실 못 넘어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좀 유지가 되었으면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들이 조금 위에서 조금 놀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제롬 팔 연준 의장의 강력한 어조로 성장주들이 다 빠지고 다시 이제 밑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최종금리는 뭐 달라진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제 금리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낮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연말까지 20만원대 이제 회복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본격적인 어떤 가격대는 내년도는 한 25만원대에서 30만원대의 흐름들을, 또 한 번의 셀트리온의 어떤 퀀텀 점프의 어떤 시간들을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주가가 반영할 것이다, 이런 어떤 관점이 계속되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오늘 나왔던 이 흐름들에 대해서 이 16만원권 17만원 낙바텀 가격들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21 2평과 파라볼릭자의 가격 18만원대 이 가격들을 넘어가서 18만 5천원, 19만 2천원대의 가격 회복을 언제 해주느냐가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